그러니까 살면서 가장 좋은 거는 이 기억인 것 같아요. 기억. 네. 그러니까 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고 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작품이라는 거는 관객 입장에서 제가 다른 작품을 봐도 제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거를 남기고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술이라는 게 그 시대를 거의 반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우리 시대에서 가장 원초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 빛과 모래, 음악으로 꾸미는 샌드 애니메이션 시대를 연 김하준 작가. 가난 때문에 미술을 포기해야 할 만큼 힘들었지만 공사장에 버려진 모래로 샌드 애니메이션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가난한 미대생에서 인기 작가가 되기까지 어려운 시절에도 꿈을 잃지 않았던 그의 지나온 삶과 아름다운 작품 세계를 만난다.
어떻게 사람 손끝에서 그렇게 멋진 작품이 탄생하는지 섬세하게. 마치 뭐라 그럴까 마법사의 손 같아요. 손 한번 네. 이건 평범한 손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데 마법사의 손이 어떻게 똑같아 우리하고? 이 속에서 정말 예술 작품이 나온다는 게 신기하네요. 정말 그렇죠. 손가락만으로요, 그렇죠? 네네. 예. 자, 샌드 아트에도 여러 분야가 있죠. 네. 흔히 샌드 아트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샌드 애니메이션 어떤 뜻이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애니메이션이라는 단어의 어원 자체는 생명을 이렇게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샌드는 말 그대로 이제 모래죠. 모래. 그래서 모래로 생명을 만들어 간다라는 의미로 제가 처음에 샌드 애니메이션이라고 이제 명을 칭한 거죠. 네. 이로시니까. 국내 이로시죠. 예. 모래의 촉감에서도 남다른 느낌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살을 만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어디 있어요? 모래를 가지고.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난이죠. 가난? 네. 뭐 유화를 뭐 물감을 살 돈이 없었나요? 어떻게 모래를 가지고. 그렇죠. 그 이제 학창 시절에 예. 이제 작품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돈이 없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버려진 모래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예. 그게 제 인생하고 똑같아 보였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뭔가 이 세상에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태어났을 텐데 네. 아무것도 못하고 버려진 그 모래. 예. 그 모래가 꼭 저랑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와 같다는. 그래서 그 모래를 이렇게 한 움큼 쥐었는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은 그림을 그려야겠다. 우연히 버려졌던 모래를 보고 그런 그쵸.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이제 대학 시절에 뭐 이제 어려울 때 정말 그 소위 얘기하면 찢어지게 가난한 거죠. 예. 네, 그래서 뭐 가난의 뭐 정도는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한 끼를 먹는데 이제 식당 아줌마하고 친해져 갖고 식당 아줌마가 밥 한 주걱을 더 떠주면 그걸 가지고 하루를 버티는 네, 그 정도 이제 그런 어려운 시절이 상황이었죠. 있었어요? 네. 학창 시절에 어려우셨네요. 그때 대학 때 네. 이제 학교 수업이 끝나면 이제 저는 맨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어요. 남아 있고 이제 친구들이 다 나가고 나면 이제 검은색 그 비닐봉지를 하나 이렇게 들고서 친구들이 이렇게 버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뭘? 그 재료들, 도구들, 예. 재료들. 네, 재료들, 뭐 도구들 이런 것들을 이제 쓰레기통을 다 뒤져서 그걸 이제 검은색 봉지에 넣어서 이제 그거로 이제 작품을 만들었던 거죠. 네. 그 샌드 애니메이션이란 말 자체 아까 생명을 이렇게 만들다 창조하다는 의미가 있다고 예.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모래를 줍기 바로 직전이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만 그 삶을 좀 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마지막 단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 샌드 애니메이션 말 그대로 모래로 생명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만 이 순간만큼 모래로 그림을 그리는 순간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그 갈구하던 삶을 이 모래에다가 제가 투영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워낙 제가 그 바닥이라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잖아요. 바닥인 사람들은. 예, 뭐 어떤 사람들은 그 절망이라는 거는 내가 그렇게 가고자 하지 않아도 누군가 뒤에서 이렇게 끌어 당기는 느낌인 건데 항상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의 삶이 계속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뭐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는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뭐 걱정은 없었어요. 예. 뭐 그러다가 이제 이 모래를 뭐 만난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뭐 큰 운명이고 행운인 행운이죠. 거죠. 이걸로 그림 그려서 밥은 먹고 살겠냐 이제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다들 예. 하셨었거든요. 뭐 주변에 친구면 친구, 뭐 부모님이면 부모님, 예. 또 뭐 선생님들은 선생님 다 이런 거는 뭐 정말 네가 그 주워온 쓰레기만큼의 쓰레기라고 이제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3개월 동안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그림만 모래로 그림만 그린 거예요. 완전히 도움 물질하고. 네네. 그래서 그게 그림이 11,300장인가 그랬을 거예요. 3개월. 11,300장. 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만까지 세기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그림을 그렸죠. 많이 그린 거예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이 빠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그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샌드 애니메이션을 지금처럼 퍼포먼스를 막 이렇게 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 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 주변에서 야, 이거 재밌다라는 반응들이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군요. 네, 하나둘씩 오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살면서 가장 좋은 거는 이 기억인 것 같아요. 기억. 네. 그러니까 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고 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작품이라는 거는 관객 입장에서 제가 다른 작품을 봐도 제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거를 남기고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술이라는 게 그 시대를 거의 반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우리 시대에서 가장 원초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 평생 재료는 걱정 없겠습니다. 그러게요. 사방에 깔려 있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람들마다 가장 어려운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 어려웠을 때 그거를 돌파하기 위한 몸부림을 이렇게 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때 비로소 가장 완벽한 그 창의력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거든요. 그 모래를 이렇게 라면 이렇게 한 봉지 정도를 이렇게 그냥 모래사장에서 건져와서 쓰면 5년을 써요. 그러니까 원가 대비 최고죠. 재료비가 안 드는 거예요. 이거 제 의도했던 건 아니잖아요. 예. 돈이 안 뭐 사람들이 돈이 안 들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요. 굉장히 비싼 모래로 예.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게.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어떤 사람은 이제 금가루 아니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특수 제작된 거 아니냐. 네. 미세한 가루 뭐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제가 그 어려울 때 생각했던 그 돈이 없어서 그 궁핍함을 극복하고 제 삶을 계속 좀 영위하고자 했던 그 버려진 모래 쓰레기가 어떻게 보면 제 그 거기다가 이제 열정을 담아섰더니 사람들이 금가루로 보더라. 어떤 행사를 갔는데 무슨 쌀 행사예요. 쌀가루로 좀 그린 적도 있고요. 오. 그것도 방법이네요. 밀가루, 쌀가루, 뭐 가루만 있으면 쌀가루는 되죠. 그런데 모래처럼 섬세하게 나오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건 또 제가 이제 곱게 걸러내야죠. 쳐서 만들어서. 네. 네. 밀가루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재밌을 것 밀가루는 같아요. 입자가 너무 고와서요. 모래를 이렇게 뿌리면 이게 펼쳐지지가 않아요. 아니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인데 정말 모래가 재료로서 완벽하네요. 운명이네요 정말. 네. 그때 밀가루를 봤으면 이런 작품이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떡을 치고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지금도 또 다른 일을 하셨을 수도 네, 있어요. 떡으로 작품을 이렇게 만들고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고 빵이나. 운명인데 아니 그렇게 발전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국내 1호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셨습니다. 부담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없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뭐 어떤 분은 저를 이렇게 선구자다 이제 이렇게 부끄럽지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수록 이제 제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렇죠. 제가 좋은 길을 이렇게 닦아놔야 제 후발로 이제 시작하는 작가들이 그 길을 잘 밟고서 더 이렇게 좋은 작품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선보일 텐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작품 세계를 흐트러 놓으면 그 후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처음에 제가 한 6년 동안은 김하준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샌드 애니메이션 그냥 뭐 작가 이렇게 활동을 했지 앞에 김하준은 없거든요. 왜냐면 김하준이라는 이름이 앞에 딱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이렇게 넘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 다른 사람이 김하준이라는 타이틀이 크게 있으면 이 사람들이 못 들어오죠. 네. 그러면 발전이 안 되고 예. 계속 그 자리에 이렇게 멈출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예술가들에게는 늘 뮤즈가 있잖아요. 네. 영감을 주는 존재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뭐 제 주변 분들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죠, 일상. 뭐 버스를 타거나 뭐 지하철을 타거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가만히 귀담아 들으면 저 사람의 이야기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저걸 내가 그림으로 그려서 이 언어를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닌 네. 그림으로 그 언어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 궁금한 게 결혼하셨죠? 네. 예, 아내분이 뮤즈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결혼하실 때 프로포즈를 또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좀 부끄럽고 하지만 제 결혼식 때 제가 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그 표현을? 네. 어. 그리고 예식장에서 한 거예요? 네, 예식장에서 진짜 이제 이색 결혼식이네요. 네, 장모님 장인어른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예. 이렇게 앞에서 이제 제가 이제 사랑한다고. 네. 공연 시나리오 중에 특히 즐겨 다루는 주제가 있습니까? 그 제 작품 속에는 항상 생명이 들어가요. 예. 뭐 아이, 예. 뭐 그다음 뭐 어떤 그 꽃. 예. 왜냐면 제가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샌드 애니메이션을 그릴 때 저는 이제 뭐 좀 삶에 거의 미련이 없을 때니까요. 그러다가 이걸 가지고 생명을 얻고 또 샌드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생명을 만드는 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필연적으로 계속 그 생명에 대한 메시지를 저도 모르게 계속 막 그리게 표현을 하게 돼요. 이렇게 나를 존재하게 하는 버티게 해줬던 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닥이죠. 바닥. 네. 제가 어느 정도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그 두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는 올라갈 거랑 하나는 떨어질 거랑. 근데 제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면 올라갈 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가지 스트레스가 없는 거죠. 네. 긍정적이시네요. 네. 그리고 다 가지려고 하지를 않죠. 제가 모래를 이렇게 한 주먹 이렇게 쥐고 아까 뭐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주먹 이렇게 쥐고 있는데 저 모래를 가지고 싶어. 그러면 이걸 놔야죠. 네. 다 가질 수가 없잖아요. 아, 네. 가난 때문에 참 힘들었다. 네. 그 어려움을 이겨내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네. 지금까지 장례를 개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어떤 공연입니까?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이제 한참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뭐 이거 유명사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게 있을 때 이제 자선 공연을 개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갔죠. 아무나 볼 수 없는 공연을 내가 찾아가서 뭐 해주지, 막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이제 병원에 가서 공연을 해줘야지, 뭐 이제 이렇게 해서 간 적이 있어요. 딱 가서 이제 뭐 이제 저희 직원들이 막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저는 이제 뭐 그때는 현장 뭐 이렇게 보지도 않았죠. 앉고서 막 이러고 있다가 무대를 젖히고 이렇게 해서 탁 이렇게 나갔는데 막 여기 가슴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그 관객들이 앉아 있는데 거기가 병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링거병을 꽂고 그게 사열한 것처럼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병실을 직접 찾아가서 공연을 해야 되는데 이 환자분들을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뭐 목발 짚고 이런 분들을 제가 이쪽으로 부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공연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시간을 하고 나서 지금도 공연할 때마다 항상 그때 생각해요. 그 사람들한테 정말 그 오만하고 그 방자함에 항상 나는 반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작품을 만들 때 더 열심히 하는 거다. 그 공연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 그 좋은 공연들이 많았지만 제 기억 속에 가장 많이 남는 거는 네, 저의 실수로 빚어진 그 공연이 그 자체를 교훈으로 생각하고 다시는 그런 오만 방자함이 없다. 네. 정말 의미 있는 공연이고 작품인 것 같은데 그때 그 공연을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 네.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